저는 살면서 처음 뵙는 분인데 방송 전에 잠깐 만났는데 굉장히 웃기려는 욕망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립심 강한 분입니다. 네. 자립형 인간. 네. 좀 전에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1분 1초가 아까운 분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박찬대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찬대, 기똥찬대. 지금은 당찬대. 당찬대.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하면 되나요?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이제 매불쇼에는 처음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직접 와서 우리 두 분을 뵈니까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요? 존재를 알고 있나요? 매불쇼의 존재를? 그럼요. 압도적 재미. 네. 항상 내가 이재명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가끔 나오시죠? 압도적 재미, 이재미. 개그 그렇게 코드가 웃음을 좀 너무 이제 쉽게 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긴 뭐 제 아재 개그에 터지는 사람은 이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또. 터집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터지기는 하는데 핏값도 네.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성공률입니까? 그것도 한 5할은 되는 거예요. 5할은 돼요? 와, 5할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우린 다 웃겨요. 이제 뭔 말하면 우리는 그냥 빵 터져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아재 개그가 5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웃겨요. 처음엔 썰렁한데 네. 남들보다 먼저 알아듣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네.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보다는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내가 알아들었는데 안 웃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집 있으시네. 고집 있어. 제가 아주 당차게 합니다. 당차게 합니다. 당찬데. 네. 1분 1초가 귀한 분이 귀한 분인데. 이분이 개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실제 많으신가 봐요. 개그에 대한 욕망. 그냥 호흡이죠, 호흡. 숨 쉬듯이. 웃긴데요. 호흡. 웃긴데. 웃긴 데가 아니라 박찬대. 웃긴데. 아니 정청래 의원 못지 않으신데요. 캐릭터가 똑같아. 아니 어떻게 너무 저는 그동안은 두 분이 참 상반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적어도 방송에서는 거의 똑같으신데. 웃기신데요. 네. 비주얼 차이만 좀 심하게 있죠. 네. 오늘 아무튼 네. 그 엄청난 네. 출마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짧게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민을 마쳤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박찬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지게 될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경쟁, 동지임을 재확인하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쟁. 그래서 상처가 남지 않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경쟁을 승패보다 더 중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8월 2일에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네. 현재까지 이제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청래, 네. 박찬대, 박찬대, 정청래. 앞으로 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있나요? 글쎄요, 아직 후보 등록일까지가 7월 10일이라 아직도 한 20여일 남아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사이에 당권 도전에 의사를 표명할 사람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하고 저하고 네. 뭐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나올 거다. 예. 네. 누가 나와도 변수는 안 될 거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웃긴 얘기야.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억지로 쓰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네, 요거 좀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고 재밌네요. 아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명까지는 경선이 없고 예비 경선이 없고 아. 네, 3명이 넘어가게 되면 한 번 컷오프를 위한 경선이 한 번 있는데 네. 네, 아마 네 어쨌거나 이제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 전 네. 그다음에 박찬대 네. 두 사람이 막강하죠. 멋진 경쟁을 아, 아마 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 대표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고심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 고심이 나오지 안 나가는 게 나을까에 대한 고심이에요? 아니면 어떤 고심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7개월 동안 우리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함께 네. 사실 많은 개혁 입법들 또 특히 검사 독재 정권의 정치 검사들 또 탄핵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지 못했던 우리 국무위원들도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을 저희가 탄핵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법도 많이 발의하고 그렇습니다.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예산도 우리 특할비, 특경비 아 다 삭감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네네 그렇게 우리가 7개월을 딱 했던 시점인 12월 3일 날 지금 계엄이 터졌고 그 이후에 계엄 해제 그다음에 아. 탄핵소추 의결 네. 그다음에 또 다 됐어. 원하는 파면. 대로 다 됐어. 대선 승리 네. 지금 까지. 정말 급박하게 6개월이 지나오는 사이에 아 대선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랬겠죠. 네, 특히 이제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 4월 7일 날 이재명 당 대표가 퇴임하고 제가 대표 직무를 받았을 때 대선 후에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선을 우리가 승리하고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네. 취임한 그날부터 다음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사실 국민들과 당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그때부터 출마 요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아. 6월 4일부터 오늘 23일까지니까 약 20여일 정도를 계속 출마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뭘 고민했냐? 뭘 고민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네네. 전체 당원 500만 명. 그다음에 당비를 냈던 당원이 한 250만 명. 민주당원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500만 원 말고. 와, 500만 명이. 그 정도의 그렇게 육박을 하고 그러니까 당적을 가졌던 와. 사람들인 거죠. 당적 현재 보유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권리당원이 저번 대선 경선 때 114만 명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이 거대한 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대표 네. 그 자리가 주고 있는 부담과 압박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박찬대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아. 그것도 고민을 했고 혹시 자격이 된다고 내가 자평을 해도 잘 해낼 수 있는가? 그걸 두 가지 고민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마평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 또 정청래를 비판하는 사람 또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 네. 등에 의한 약간의 뭐 갈등이라든가 네. 네거티브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네.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 그 마지막으로 출중한 정청래와 또 더 출중한 우리 더 출중한 잘하시네. 우리들의 우정. 말장난 좋아하십니다. 네. 진실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내 걸고 그건 맞죠. 정치적 동지로서 네. 네. 특히 스타 플레이어인 그다음에 반드시 득점 찬스가 오면 골로 연결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그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에 세운 박찬대. 잘하시네. 네. 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너무너무 너무 계엄을 잘하시네. 해제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면 맞습니다.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대선 승리까지 쭉 같이 해왔는데 네. 혹시 우리가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네. 혹시 서로가 좀 불편하거나 네. 우리의 우정에
혹시 금이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도 사실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고 정청래도 저도 서로 다른 길을 서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한 길에서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청래는 한결같이 사실 점 하나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경쟁자 슬로건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소속들이 잘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에 정청래는 나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네. 갈등을 촉발하지 않고 서로에 극복해낼 대한 것이다. 네. 잘하기 경쟁을 할 것이다. 네가티브는 안 할 것이다. 좋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정청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아니 좋아요. SNS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좋아. 정청래 그다음에 두 의원께서. 번째는 네. 좋아. 우리 당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네. 작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지금 함께 사실은 빛의 혁명을 이뤄낸 네. 그 동지들과 당원들 아닙니까?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경쟁해야 되겠다 이 좋아요. 마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혹시 두 사람이 조율을 해서 혹시 경선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미덕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거 야합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옛날 문법이라는 그 거예요. 야합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 문법이죠. 예. 저는 처음에 정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간에 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서로가 조율해서 네. 당원들끼리 안 싸우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한동안은 미덕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권리 당원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네. 더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건데 그거를 우리끼리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좋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면 정청래가 가지고 있는 골게터의 그 장점과 그 골게터를 전진 배치했던 코치인 박찬대가 아니 사실 이번에 제가 5월 3일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원구성이에요. 네. 맞아요. 18개의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이 몇 개를 가져오고 몇 개를 저쪽으로 줄 그렇죠. 것인가. 네. 첫 번째. 저는 18개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좋은데요. 시원시원한데요.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없었죠. 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렇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싸워가지고 네. 옛날에는 다수당이 다 가져갔었죠. 네. 옛날 전통 보수당이.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석수 비율에 맞춰가지고 나눴고 그렇죠. 그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관례화는 네. 새로운 문법에 의해서 재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18개를 다 가져오겠다고 국회의장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오. 그런데 관철하기는 어려웠죠. 네. 아마 과거의 관례는 국민들이 의석을 준 비율만큼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또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정은 뭐였냐면 18개를 다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11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 또 저들은 관례를 주장을 합니다.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왔으니 법사위원장은 자기네 가져가겠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도 우리가 했지만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과방위원장도 문체위원장도 그래서 국회 운영 그다음에 최종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네. 그다음에 우리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최민희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체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확보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 겉으로 보면은 제가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죠. 맞아요. 그 속에 송곳이 있었죠. 그래서 원내대표님이 그걸 지켜내신 거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절대적인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원구성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을 구성을 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한테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박찬대 야멸차다. 제가 원래 야멸찬대입니다. 네. 조금 피곤해지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네.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법사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네. 그때 아무도
제가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운다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청래 우리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을 1년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상임위를 1년을 하기로 했다가 네. 사실 일부 최고위원이 무슨 상임위원장을 하냐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양보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양보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것도 가장 으뜸가는 법사위원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그걸 결단을 내리고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웁니다. 아.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네. 보약이 됐죠. 아. 정청래가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잘했어요. 원내 전략을 우리가 세워서 무리한 요구도 다 그런 거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빠르게 패스했는데 놓치지 않고 바로 골로 연결하는 네. 뭐 그런 거 네. 정청래가 너무 잘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과방위원장 네. 최민희 네. MBC 지키지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셨잖아 이제. 아 이거 의외로 굉장히 그 자기 자랑하면 비호감으로 비치기가 쉬운데 네. 상당히 그 호감은 유지하면서 자기 자랑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경쟁자인 정청래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 그래서 야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야 정청래는 박지성이다. 나는 히딩크야. 와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전략 아주 잘 짜셨네. 히딩크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잘 짜셨는데. 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사실 지금 온 오프라인 양쪽 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반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나 두 선수가 저런 스탠스라면 저는 경쟁에서 그 정도 갈등도 없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선수가 중심을 지켜준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신 거죠? 자신은 없지만 네. 용기를 내야죠. 예. 겸손 한 스푼.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두 분의 인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2022년 이재명 후보 시절에 수석 대변인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아는데 혹시 그 더 전으로 거슬러 가나요? 실질적으로 같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는 네. 20대 대선 그것이 이제 경선 캠프가 차려진 게 2021년 7월 1일이에요. 그때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보임을 받아서 21년 7월 1일부터 네. 25년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니까 네. 거의 만 4년을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 있어서 수석 대변인으로 가신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사적 인연은 없었고 오. 제가 사심은 있었죠. 사심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했는데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그냥 임무가 부여된 거였나요? 그렇죠. 픽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새 말로는. 그래요? 네. 그 후보에 의해서? 그렇죠. 그거 왜 그랬어요? 이재명을 돕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쉬울 때였죠. 네. 전체 돕는 사람을 모은다 해야 한 7명 정도에서 7인의 얘기도 나오고 2021년에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근데 그때 대선 경선 때 조금 더 붙었었죠.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도 성남시장으로 그때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지방 분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짱 뜬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네. 단식을 하면서 네네. 그게 2021년 6월 18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지지 방문을 가가지고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 그게 거의 첫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2016년 6월 18일에 지지 방문을 했고 그건 일회성 만남으로 끝이 났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고맙다고 전화 한 번 받은 정도.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네요. 네. 일회성 만남 빼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네. 얘기하면 초선이 되자마자 그때 이제 인천시장 출신이었던 송영길 대표가 있었죠. 네. 예, 그때 시장 재선에 실패하고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0대 대선으로 다시 4선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네. 저하고 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판교로 방문해가지고 다시 간담회 등을 가졌던 적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간헐적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7인회 중에 한 멤버였던 사람과 함께 도지사 공간을 방문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 네. 네, 20대 대선의 수석 대변인으로 함께 한 것이 그게 본격적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맞잖아요. 왜 자꾸 늘려요 이렇게 2년을 쭉쭉 늘리지 마시고 담백하게 가셔야죠. 이게 담백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의중을 가장 잘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박찬대 당시 의원이 제 느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기 대표 때 응. 그러니까 1기 대표 때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이었고 네. 2기 때도 마찬가지. 2기 때는 원내대표였고. 그러니까 예. 그 맥락 속에서 보면 네. 뭐 대표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 의중을 가장 잘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박찬대. 아무튼 뭐 저는 뭐 그게 막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인연이 언제부터였는지 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저는 박찬대 의원님이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내란으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가버려서 이 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105명. 그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막 울컥울컥한데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빨리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인요한 의원, 이미자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같이 울었다. 같이 그때 눈물 울었다. 났어 진짜. 이거는 사전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의총 들어가기 전에 좀 작전을 짰어요. 샤우팅을 하자, 네, 피켓팅을 하자, 네, 아니면 쟤네들이 들어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자, 망신을 주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들을 망신 주고 욕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점잖게 아. 진정성 있게 네,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막상 제안 설명을 다 끝냈는데 지금 딱 한 명 안철수 의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들어올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씩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렀죠. 그때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맞아요. 불렀고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맞아요. 했다 같이 그러더라고요. 불렀어요. 네. 한 30명 정도 하고 나니까 목이 아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네. 31명째 이 사람 내가 이름을 외치고 32명째 못 외치더라도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네. 첫 번째보다 30번째를 더 세게 30번째보다 100번째를 더 세게 그 108명 이름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또 추가 연설을 하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당 의원 108명 중에 3명만 네. 표결에 참여를 하고 투표가 불성립이 됐던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 12월 14일에 그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김상욱 의원 돌아오라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바람에 민주당으로까지 돌아왔잖아요. 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어 그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까지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 저 저기 장면 원외에 있던 분도 막 오셨어요. 원 네. 원외 개혁신당에서도 허은하 의원 오지 않았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의원님, 당 대표가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 공약을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이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 네. 네, 새 정부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유능함으로 그것은 바로 민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내란도 네. 완전히 종식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에 힘쓸 때 네. 저희는 유능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 정, 대가 원팀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네, 그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번에는 선수들 간의 원팀이 아니라 TV를 보는 분들과 응원하는 분들과 뛰는 선수들까지도 네. 함께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원팀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네. 유능한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부가 해야 될 민생, 경제, 통합을 완성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거. 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완성시켜줬던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하고 당원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당원, 주권, 정당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신다. 말씀을 오늘 혹시 뭐 방송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오셔갖고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연습하고 왔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네. 아니 오늘 이제 처음 함께 방송하는데 굉장히 그 유쾌하시고 재미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호감형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방송도 소통 차원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민원을 한번 넣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안 불러주면 누구처럼 스스로 알아서 못 나옵니다. 불러주셔야. 네, 안 불러도 와야 돼요. 네, 네. 예. 그냥 와. 괜찮아요. 안 불러도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허은하 전 대표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면서 마무리.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아주 관련은 없지는 않고 그래도 네. 굉장히 그 정보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다른 분하고 얘기를 좀 길게 할 부분인데 네. 그 장관 지명이 조금 전에 발표가 났는데 네. 사실 그거 확인 못 하고 못 왔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그래요? 출마 선언하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이따가 얘기 나눌 텐데 그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윤석열 정부 장관인데 네. 이분이 유임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뭐예요? 아니 잠깐만 최진봉 교수님.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하는 분이라던데 아예 모르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대표일 땐 옆에 있었으니까 요즘을 잘 읽는데 지금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와이파이가 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네. 사실 우리 저기 명통께서 네. 이분은 원칙을 딱 지키시는 분이에요. 해야 할 일과 그러네. 하지 않는 일을 명확하게 구별을 진짜 합니다. 그러네. 네.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아예 모르시네. 네. 진짜. 근데 이제 송미령 장관은 사실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마음속에 지향하고 있었던 정치적 지향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이 혹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가 펼치는 농정이라든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네. 적절했는지 그런 것이 아마 판단됐는지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 농업 관련 여러 법들이 네.
여러 번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안법이라든가 네. 농재해 보험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한우법이라든가 네. 양국관리법.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사실 농림부 장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의 좀 부분은 아쉬움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분으로 결정된 것은 네.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그냥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공유가 전혀 안 돼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그 전임 때 임명된 장관들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번 회의를 하셨잖아요. 네, 국무회의 했었죠. 네, 그 네.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뭐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일정 부분 좀 다른 장관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그러지 않았을까? 있지 네, 저도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네. 전에 대표 시절에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네. 가장 검증된 일 잘하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 조직이고 관료 조직이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저렇게 무능했을까? 그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기가 한 명의 고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것을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충분히 보여줬고 네. 대통령이 되셨으면 국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아마 국무위원들을 쓰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아직 당 대표가 되지 않은 저하고 네. 공유할 일은 아니다. 아니다. 네. 공유됐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수 없다. 네. 아 이거 안 됐잖아요. 뭘 아는 것처럼. 신비주의 안 되나요? 이거 아예 모르시면서 뭐 마치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아까 2년을 막 늘리다가 네. 2년 늘리는 거 마세요.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5년을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2년이 아니고 2021년을 2016년으로 한번 늘려볼까 하다가 네. 5년을 늘려볼까 했는데 2년을 늘리는 것도 실패했어요. 예, 그럼 뭐 다 실패예요. 지금도 네, 지금. 네, 예, 지금 마지막까지 다 실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안 불러주시나요? 재밌어서 부를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최진봉의 길을 갈까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감사합니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시네. 네. 오. 최진봉 교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앉아 있으면 뭐 하려고? 아니 고급 인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진짜. 배움 같은 거 안 하시고. 배웅이에요 지금 생방인데. 안돼. 빨리 들어가세요. 이거 좀 들어가세요. 네. 방송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네. 왜 이렇게 웃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